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다시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상승이 나온 데에 비해서 전일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죠. 2%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던 모습에서 꺾여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스닥 S&P 야간 선물 시장까지도 밀리고 유럽 시장까지 지금 밀리고 영국 시장마저도 전저점이 붕괴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유로스톡 전체적으로 안 좋죠. 프랑스, 러시아는 죄송합니다. 동원령 발령 이후에 급락하고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환율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 출발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시장이 뭔가 괜찮아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선제적으로 반응한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쭉 치고 올라가 버렸죠. 다시 정고점을 갱신해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을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1080원을 찍고 1444원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주식시장도 빠지고요. 이 정도로 환율의 변동성이 있다면 충분히 정부에서 진화를 나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활동 안 하시죠. 이 정도면 굉장히 뭔가 제 생각에는 뭐 환율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이나 뭐 어떤 큰 대기업에서 큰 문제가 나타날 법도 한데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과거에 뭐 키코 사태가 있었는데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언제죠? 네. 2008년 리먼 사태 1597원 대비해서 지금 1438원. 근데 금융위기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죠. 이때 당시에 2009년 3월 코스피 지수가 2009년 3월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9년 3월 정도니까 이쯤인가요? 6월 한 4월 3월이네요. 이때 코스피 200 말고요. 코스피 2월 3월 자 3월입니다. 최고점일 때가 1200입니다. 그렇죠? 가장 바닥이었던 시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냥 환율과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커플링을 하지 않죠. 이 당시에 바닥을 쳤을 때가 2008년 10월 막 11월 이때 저가가 뭐 890, 900이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도무지 이 주식시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싶었을 때가 여기서 약 1900 이 선상이니까 1900에서 900까지 그러니까 반토막이 거의 났죠. 900 1900에서 900 갔으니까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요 한 1년 동안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지금 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지금 2170입니다. 이평선상으로도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있었던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그런 국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34.5%라기보다는 그 흐름이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휘청하지 않고 전세계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고 딱 하나 금리 인상 이슈 유동성으로 인해서 유동성 팽창과 유동성 축소 확대와 축소 이 두 이슈만으로 어떤 돈의 흐름의 변화로만으로만 이렇게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의 변화가 크지 않은 선상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재무학 개론을 계속 진행해 왔었고요. 지금도 중간중간 영상을
가미해서 현재 실제 상황과 부합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유보율이라든지 무상증자 뭐 이런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월별 하락폭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번 한 달 동안 거의 고가 대비 한 12, 3%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내일이 이제 월말 윈도우 드레싱인데 이제 내일 정도까지 하고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일시적으로 요런 코로나 사태 같은 현상이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과거 그래도 리먼 사태 때도 그래도 꽁지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월별 기준으로는 1000이 붕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 정도를 지지할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2009년 대비 2020년 지금 1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라든지 뭐 유보율이란 자산 증대, 그 다음에 그동안 쌓아놓은 현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줬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인터넷 플랫폼, 자동차, 그다음에 뭐 철강, 뭐 바이오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과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주물럭주물럭하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들이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죠. 그리고 네이버,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시면 거의 지금 신저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도 네, 88,000원 네, 신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저가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피 200에서 같은 업종 내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주는 반등이 나왔고요. 바이오 반등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포트폴리오 교체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내일 더 심하겠죠. 내일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1, 2, 3, 4, 5, 6, 7, 8, 9 3분기 실적이 이제 대략적으로 나오는 국면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큰 삼성전자 반도체 쪽, 그리고 뭐 기타 뭐 금융 쪽도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도 일단 환율 영향을 받겠지만 뭐 부품 쪽이라든지 다른 쪽, 네. 그 다음에 뭐 식음료 쪽, 네. 그 다음에 뭐 전자 쪽, 핸드셋 쪽, 게임 쪽 다 이제 실적 코멘트들이 나올 겁니다. 예상 실적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급락이 나오겠죠. 뭐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신저가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증강기금, 증권안정기금,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카드를 이제 만지작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뭐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다우 종합지수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네. 지금 다우 종합지수가 이제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우리나라 지수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커플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외국인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최근 이 모습만 보더라도 같은 고점 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다우 산업지수 대비해서 많이 밑에 있는 상태죠. 2170. 네. 이때는 굉장히 커플링 현상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왜? 리먼 사태로 인해서
빠졌고 같이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주시장이 좀 더 치고 나갔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선제적으로 먼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만지작 주물럭 하면서 좀 선제적으로 팔기도 하고 또 선제적으로 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서 과매도 국면, 비이성적으로 사기도 하고 비이성적으로 팔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평균 회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지금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향후에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강아지와 개와 주인의 산책 이야기처럼 결국 주인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뭐 주인이 누구냐, 뭐 미국이 주인이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뭐 강아지가 개고 그게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 우리 내국인들, 뭐 이런 조합에서 가장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우산업지수가 이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도 이 어떤 시장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잠잠해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와해되고 좀 부드러워지고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쪽이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워낙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갈 때 뭐 그래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는 사실입니다. 펀더멘탈 대비 뭐 멀티플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동안 카카오뱅크든 뭐 상장가 자체가, 상장 프리미엄 자체가 너무 컸었고, 카카오페이는 뭐 이거는 뭐 왜 이렇게까지 상장돼서 이렇게까지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두 회사가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쪽으로 해서 함께 상장해도 될 법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빠진 거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과매도 국면이지 않을까.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 뭐 이런 것들 막 띄워버리면 굉장히 그 흐름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살짝. 스토캐스틱도 완전히 과매도 국면이고요. MACD도 완전히, 그 다음에 CCI,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국면임은 틀림없습니다. 카카오, 그렇죠, 완전히 밑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와 있죠. 카카오뱅크 마찬가지, 카카오페이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지표상으로는 아무리 매수 신호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때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매수 신호에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반토막 났죠. 10만원의 매수 신호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그렇죠? 근데 지금 5만원이잖아요. 카카오도 5만원일 때 매수 신호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2만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술적 지표들은 MACD, 뭐 스토캐스틱, 뭐 CCI 뭐 이런 걸 가지고 사고 팔고 뭐 볼린저 밴드 이런 얘기 뭐 많이 합니다. 볼린저 밴드 볼까요? 볼린저 밴드로 치면 계속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하나하나가 투자의 어떤 최종적인 투자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100가지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다. 심리적 지지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늘 얘기드렸던 매크로 거시경제 상황, 우리나라 뭐 앞으로의 향후 정부 정책 이런 것들도 유심히 봐야 되겠죠. 조금 내심 기대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현안들이 증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못 챙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의견들이 나오고 정부 정책들이 나오면 조금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0월이 정말 마의 한 달이 될지 끔찍한 한 달의 연장선상이 될지, 미국이 뭐 폭락하면 별 수 없겠죠. 아니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좀 회복하는 국면으로 갈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수급으로 또 체크를 해본다면 뭐 예, 카카오는 그래도 좀 외국인 기관이 이제 슬슬 좀 회복하는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도 어제는 들어왔는데 오늘 또 다 쏟아냈고요. 네, 카카오페이도 좀 그래도 낙폭 과대주로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공매도가 좀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쇼커블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공매도도 카카오는 좀 줄어들었네요. 오늘 하락은 공매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네, 카카오뱅크는 어제는 줄어들었다가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4%. 카카오페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카카오게임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뭐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이 공매도가 그동안 쌓여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30% 정도가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한 달 전에 쳤던 공매도가 한 3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굉장히 수익률이 좋죠. 네. 남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 카카오 그룹주를 공매도 친 사람은 카카오는 33%, 카카오뱅크는 뭐 거의 40%, 카카오페이도 40%, 카카오게임즈는 30%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수익 실현인즉 팔았던 주식을 사겠죠. 예. 그 물량들이 한번 들어오면 시장이 한번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금융이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로 독과점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크게 중요하지 않죠. 뭐 특별한 기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어떤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이나 뭐 연기금이 뭐 투입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뭐 거의 요즘에는 주식 안 사죠. 보시면 카카오페이 그렇게 연기금이 샀는데 초반에 다 손절하고 있죠. 예.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일을 해서 남은 돈들을 국민연금에 갖다 바치면 카카오로 손실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3분기에서 4분기의 실적 쇼크에 대한 그 우려감, 대신에 국제유가 하락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국이 좀 정신을 차리느냐, 영국이 살아나느냐, 독일이 살아나느냐, 유럽시장, 미국도 이제 하락을 조정을 마무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가보겠다라는 커멘트만 좀 나와주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화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쉽게는 안 나와요. 그 자리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런 중요한 어떤 대목에서는 코멘트를 꼭 해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힘들지만 이 힘든 국면을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엄청난 큰 기회가 되고 엄청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인체로 비교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릎에서 이제 발바닥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최종적인 저점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주식시장에 그동안 없어 왔잖아요. 대신에 우리 인류가, 우리 지금 국가들이 세계 주식시장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지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마지막 뭐 대답이 될 수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새우깡이 지금 500원으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짜장면 값이 5,000원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의 핵심을 짚었을 때 주식도 그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식도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 상품이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원화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했으니까 그 하락했던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면 지금 투자를 하고 2년, 3년 뒤에
회수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크다면 지금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당장 다음 달, 한 달, 두 달, 세 달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면 2년, 3년 뒤에 그 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가 늘 봐왔던 IMF 때, 리만 사태 때, 뭐 미국 쌍둥이 빌딩 붕괴 때,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힘들었을 때 돌아왔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